국밥집의 100번째 손님. 작은 읍동네의 한 구석, 허름하지만 정겨운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국밥집 주인인 조 씨는 평생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한결 뜸해지자 그는 신문을 펼쳐들고 느긋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구수한 국물 냄새와 함께 볕이 한가롭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엔 남노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국밥 한 그릇에 얼마예요? 6,000원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허리춤에 낡은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동전이 가득 들어 있었고 하나하나 손끝으로 세어가며 천천히 헤아렸습니다. 그러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한 그릇만 주세요. 할머니는 소년을 자리에 앉히고 자신은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조 씨는 두 사람 앞에 물잔을 놓으며 말없이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잠시 후 각 끓인 따끈한 국밥 한 그릇과 깍두기 한 접시가 놓였습니다. 국밥의 뜨거운 김 사이로 퍼지는 구수한 냄새는 식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가야, 어서 많이 먹어라. 소녀는 숟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추더니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밥 먹었어? 그럼 배불리 먹었다. 어서 빨리 먹어. 소녀는 그제야 국밥을 맛있게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주인 조 씨는 그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깍두기 하나를 집어서 입에 넣고 우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조 씨가 조용히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종업원들과 함께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모두 함께 할머니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박수와 함께 모두가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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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오늘의 100번째 오신 할머니와 손주분께 축하드립니다. 조 씨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운이 참 좋으십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요? 할머니와 손주는 오늘 우리 가게에 들어오신 100번째 손님이십니다. 할머니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크게 떴습니다. 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100번째 손님은 오늘의 행운 손님이십니다. 그래서 100번째 손님에게는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답니다. 국밥값은 당연히 받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셈이죠. 그리고 할머니의 국밥과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된 다른 요리들도 차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할머니는 잠시 당황해하였지만 이내 손자와 마주한 얼굴엔 고마움 가득한 행복이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깊게 패였던 주름살마다 환한 미소가 스며들며 꽃처럼 고운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조 씨는 어느 날 문득 창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와 함께 왔던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건너편 길가에서 조 씨의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소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조 씨는 아내를 보내 알아보게 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그 할머니 생신이래요. 손자가 할머니께 국밥을 사드리려고 100번째 손님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게는 요즘 손님이 줄어 한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소녀는 아무리 기다려도 100번째 손님이 되지 못할 터였습니다. 조 씨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수첩을 꺼내들고 평소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모레 점심은 우리 가게에서 함께 하시죠? 오래된 단골 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로 오랜만에 한턱 내려고 합니다. 친구분들도 꼭 모시고 오세요. 국밥집 주인 조 씨는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조 씨의 국밥집은 이른 시간부터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는 소년과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돌멩이로 작은 원을 그려놓고 손님이 들어갈 때마다 그 안에 돌멩이를 하나씩 넣었습니다. 손님 수를 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소년이 외쳤습니다. 할머니, 어서요. 99번째 손님이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소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식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머니께 사드리는 거예요. 소년의 얼굴엔 해맑은 미소가 번졌고 할머니는 그저 손자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할머니와 손자는 다시 한번 100번째 손님이 되어 따뜻한 국밥과 함께 맛난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때 식당 안의 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국밥집 안에는 국물보다 더 뜨거운 온기가 퍼졌습니다. 그 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조 씨의 국밥집에는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누군가는 100번째의 손님이 되었고 어떤 날은 200번째 손님까지 공짜로 국밥을 먹는 행운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행복을 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국밥집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사람의 온정을 나누는 작은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한 그릇의 국밥은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었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행복한 웃음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베푸는 따뜻한 마음엔 반드시 그에 응답하는 또 다른 마음이 되어 돌아옵니다. 조 씨의 국밥 한 그릇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한 그릇의 국밥이 한 노인의 생일을 축복으로 만들었고 한 아이의 사랑을 희망으로 키웠으며 이웃들의 마음에 잊지 못할 감동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때로 냉정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따뜻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의 손끝에서 세상은 바뀝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 하나가 내일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100번째 행운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신도님께서 보내온 감동의 이야기였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보시는 단순히 주는 행위가 아니라 주는 자, 받는 자, 주어진 것이라는 세 가지 분별이 모두 여의어질 때 비로소 열애가 말하는 머무름이 없는 무주상보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불교 운동,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행원은 큰 복덕이 되고 세상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